부피의 변화, 기체의 부피 변화. 기체의 특징 좀 아셔야 되는데 고체나 액체랑 좀 다른 게 고체는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좁아요. 빽빽하게 있는 거야, 고체는. 액체도 거의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빽빽하게 있습니다, 액체도. 근데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는. 액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압축을 시켜. 그럼 압축이 돼요. 근데 액체나 고체는 압축이 안 돼요.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해. 근데 액체나 고체는 그렇게 티나게는 안 돼요. 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커진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스펀지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게 아니라 안에 구멍이 있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건 스펀지는 자체적인 부피의 변화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고체 입자 사이 간격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압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압력. 압력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압력은 일정한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일정해야 돼. 거기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힘의 크기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한 1제곱미터에 10뉴턴의 힘이 작용해. 근데 이걸 압력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넓이분의 누르는 힘. 넓이분의 누르는 힘. 그래서 압력은 보통 P라고 이제 약자를 씁니다. 1제곱미터에 10뉴턴의 힘이 누르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10뉴턴 퍼 제곱미터. 요런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20뉴턴이야. 근데 면적도 2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압력은 넓이분의 누르는 힘. 그럼 10뉴턴 퍼 제곱미터.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으로 바꿔주면은 압력이 똑같아. 근데 만약에 힘은 10뉴턴이긴 한데 넓이가 0.1제곱미터다라고 칩시다. 그럼 압력을 계산할 때 넓이분의 누르는 힘, 그럼 얼마 돼요? 100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힘이어도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돼? 면적이 작으면? 힘이 커져요.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에는 반비례하는 거야. 넓이가 작으면 압력이 커지니까. 근데 1제곱미터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압력은 100이겠죠. 그렇죠? 자, 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서 써요. 저기 봐봐. 1파스칼이 여기 있습니다.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다. 1뉴턴 퍼 제곱미터는 1파스칼이에요. 1파스칼.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1뉴턴 퍼 제곱미터는.
1파스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될 게 나오면 힘든데, 아무튼 압력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분의 힘, 넓이분의 힘. 넓이는 반비례, 압력하고는 힘은 비례. 자, 벽돌 하나를 놔뒀는데, 자, 얘 벽돌 하나가 누르는 힘, 하나가 누르는 힘, 힘은 똑같은 거야. 근데 옆으로 누워놓으면 면적이 어떻게 돼? 면적이 넓어져요. 네, 넓어지죠.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깊숙이 박힌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얘 둘은 넓이가 똑같은데 누르는 힘이 2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박히는 정도가 다가 더 많이 박힌 거죠. 이해 가시죠? 예, 누르는 힘이 클수록 압력 크다. 자, 그래서 압력은 힘이 클수록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 커진다. 이해 가시죠? 힘이 클수록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 커진다. 자, 압력은 커야지 좋은 경우,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우면 내가 누르는 그 체중이 누르는 힘이 좁은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나 바늘이나 송곳 이렇게 찌르면 아프냐면 좁은 곳에 힘이 집중이 되니까 압력 커져서 아픈 거야. 네, 압력을 작게 해야지 좋은 경우,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설피 이런 거 밑면을 넓게 하여서 눈에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눈에 푹푹 안 빠지게. 예. 트럭은 자동차 바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자동차보다 바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트럭은 무겁잖아요. 네. 근데 승용차처럼 바퀴가 4개만 달려 있어. 그러면은 면적이 좁으니까 힘이 커지니까 압력이 커져가지고 타이어가 터질 수가 있는데, 바퀴를 여러 개를 매달아 놓으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분산이 돼.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힘이 분산돼서. 그래서 압력을 작게 만들려고 바퀴를 많이 다루는 거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얼음이 깨질 위험이 적다. 뭔 얘기냐면, 이렇게 겨울철에 가끔 뭐 얼음에 빠져, 누가. 얼음에 빠졌어. 그거를 이 사람을 구하려고 꼿꼿이 서서 가면, 같이 빠져요. 이 사람도 빠질 수 있지, 여기 가면.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주려면은 압력을 작게 하려면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손 잡으라고 해서 빼줘야 돼. 자기도 그냥 꼿꼿이 가면 자기도 빠지니까. 그럼 그 얼음판에서 얼음판을 붙잡을 때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 팔을 올려서 붙잡는 게 더 낫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어 나올 때, 그렇겠네요, 진짜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또 깨지니까. 그렇겠네요. 자, 기체 압력. 근데 이 기체는 안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누르는 것 같아. 누르는 것 같잖아, 이게. 누르고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기체는 누르는가 싶은데 눌러요.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충돌을 해. 충돌하면서 힘을 가해. 그러니까 기체도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긴 한데, 기체는 막 부딪혀가지고 압력을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압력이 있어요. 기체도. 기체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충돌 횟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 커지는 거예요. 설피는 뭐 이런 게 설피입니다. 눈에 잘 안 빠지도록 하는. 기체에 작용하는 그 압력의 방향은 이것도 모든 방향이에요. 왜냐면 모든 방향으로 막 움직이니까. 풍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이유도 이제 압력이 골고루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압력이 커지는 요인, 충돌 횟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커지는데,
그럼 언제 충돌 횟수가 증가하냐? 입자 수가 증가하면, 바람을 내가 많이 불어넣어. 그러면 압력이 커지는 거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부피는 작을수록.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요만한 부피에 기체가 하나 있었어요. 와가지고 꽝꽝 부딪힐 거야, 이렇게. 근데 똑같은 온도인데 부피가 작아져,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딪히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돼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그쵸? 그러니까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해.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예요. 온도는 높을수록, 온도 높으면 기체가 더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이제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같은 부피여도 여기에 있던 애는 꽝꽝 부딪히던 애인데 온도가 높으면 꽝꽝꽝꽝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은 다른데, 그때는 횟수도 증가하지만 세기도 증가해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횟수도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횟수도 증가하고, 세기도 증가합니다. 자,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압력을 크게 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있고요. 혈압계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여기가 이게 좀 쪼여져요. 그래서 이제 혈압 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대기압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의한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지표 부근은 1기압,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가 원래 1기압이야. 이제 바닷가 근처가 원래는 1기압이고 높아지면은, 높은 산에 가면은 압력이 줄어듭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압도 감소한다.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치자면 760mm의 수은이 누르는 힘과 같고, 물 기둥으로 치자면 물 10m가 누르는 힘하고 똑같아요. 1기압에 대해서는 뒤에 안 나오나? 기압이 수압보다 센 거예요. 뭐 더 내려가면 수압이 더 센 거죠. 뭐 10m보다 더 내려가면. 자, 그러니까 1기압은 어디 안 써있나? 안 써있네. 하여튼 이래요.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과 같다. 76cm Hg.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고치면 10배 하기 때문에 760mm Hg.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스칼 단위로 쓰면 10만 1325 파스칼이야. 1기압이. 그리고 물은 약 10m. 그 센 거야, 아무튼. 1기압 엄청 센 거야. 1기압 엄청 센 거야. 예전에 이제 뭐 반데르바르크, 아니다. 뭐였더라? 옛날에 마그데부르크 반구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여기에다 공기를 빼고 철통 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양쪽에서 말 8마리씩인가 끌어요. 여긴 공기가 없는 거야. 바깥엔 공기가 있어. 그러면 안 깨질 것 같은데. 그 바깥에 이 공기 힘 때문에 얘가 안 떨어져요. 겨우겨우 뗐어요. 겨우겨우. 떼긴 뗐어요? 네. 신기하네. 뭐 말의 힘이 세니까. 자, 그러니까 하여튼 1기압은 엄청 센 힘입니다. 일정한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함으로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고, 바람이 빠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며 축구공이 팽팽해지는 것은 입자가 공기 안쪽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체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 압력에 대해서 일단 해봤고요.
여기 좀 어려운 게 이제 계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30쪽에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치자면 76cm가 누르는 힘이고 압력이고 그래서 그거를 76cm Hg라고 씁니다. Hg는 수은의 약자야. 수은이야. 원소 기호야. 760mm Hg랑 똑같다. 자,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압력의 단위는 요것도 되기는 해요. 이게 표준 단위는 사실은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뭐 이것도 뭐 괜찮아요. 요런 거 괜찮아요. 예, 파스칼은 사실은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은 거긴 해. 자, 일정한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맞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로 나눈다 맞고, 일정한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 커진다 맞고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압력 커진다. 면의 넓이가 넓으면 압력 작아지는 거죠? 자, 5번. 스펀지가 가장 많이 눌리는 것은 나이다. 나는 아니죠. 사실 이제 가랑 다는 어느 게 많이 눌릴지는 사실 잘 모르고 일단 적어도 나는 아니죠. 왜냐면 나는 이제 가나 다보다도 더 안 눌리니까 가와 다의 힘을 받는 면적이 같다. 면적 안 같네. 나와 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다. 아니죠. 벽돌 2개 한 개. 가와 다를 비교하면 힘을 받는 면적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맞죠? 예. 누르는 힘은 똑같고 넓이가 다르니까 가와 다를 비교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면적을 똑같이 해줘야죠. 자, 3번에 압력을 이용한 원리가 다른 하나는 뾰족하게 하는 건 크게 하려고 바퀴수를 늘리는 거는 압력을 작게 하려고 탄산음료 캔 바닥을 오목하게 만드는 거 작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뭔 얘기냐면 탄산음료에 캔의 바닥이 오목해 이렇게. 그럼 넓이가 넓어져 가지고 압력이 작아져요. 뭐 아치형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캔 커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냥 이게 평평해요.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들어간 거는 탄산음료는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압력이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작게 하려고, 그쵸? 발이 빠지지 않도록 설피를 신는다. 작게 하려고. 답은 1번이죠.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기체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고 아래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방향. 기체 입자 수가 같을 때 부피가 작을수록 기체 압력 커지고 기체 입자가 용기 안쪽 벽에 충돌하는 힘에 의해 기체 압력이 생기고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 커지는 거고요. 기체 압력이 가장 큰 것은 입자 수 많고 온도 높은 거 5번이겠다 그쵸? 자, 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충돌 횟수도 증가하고요. 충돌할 때 부딪히는 힘도 증가합니다. 5번이고 6번에 기체 부피가 팽팽해지고 이제 압력 커지는 건데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5번이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서 기체 양이 많아져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2번에 이거는 그냥 방향제죠. 이거는 확산이죠, 확산. 압력을 이용한 건 아니죠. 과자 봉지에 질소기체 채우는데 어? 7번까지 알아주세요. 알아요. 과자 봉지 속에 질소 채우는데 과자 봉지 안에 과자 안 부스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부스러지게 하려고. 자, 아무튼 내부 압력을 크게 하는 거죠. 안 눌리게 해서 내부 압력 크게 하는 겁니다. 22쪽에 다시 볼게요. 기체 압력하고 부피와의 관계. 그래서 그 감압 용기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펌프질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자꾸 빠져. 근데 풍선 안에도 공기는 있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피가 유지가 되려면 내부 힘하고 외부 힘하고 같아야 돼. 근데 바깥에 있는 풍선의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빼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빼는 게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압력이 줄어들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다시 공기를 넣으면 압력이 커지고 부피는 줄어들고. 자, 다른 실험.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르면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럼 부피 줄어들어요. 누르면. 근데 잡아당기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풍선의 부피가 커져요. 그때 전에 그 펌프로 자동차 만드는 거 실험했을 때도 비슷한 거 봤던 거. 맞아. 그 별, 그쵸? 스펀지 별. 맞아요. 요거랑도 비슷하죠. 마시멜로 안에 공기가 있어요. 압력을 빼니까 마시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공기 넣으면 다시 작아져. 그냥 그 관련해서 학교가 선생님 기체 배울 때 보여주신 영상이 있는데 초코파이를 어떤 통에 넣고 기체를 빼니까 마시멜로가 부풀어 올라서 그쵸. 터졌다가 다시 넣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맞아. 커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커졌던 것 뿐이야. 자, 아무튼 압력하고 기체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반비례 그래프 요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잘 봐. 압력이랑 부피를 곱해보면 이거 1이고 이거 40이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40이죠. 2고 20이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얼마예요? 40이죠. 4고 10이야. 압력 곱하기 부피 40이죠.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해도 말해도 되는데 식으로 쓰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이다. 이해가? 이게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사실은 이게 압력 곱하기 압력을 P라고 보통 씁니다. PV는 일정하다. 그래야지 반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 값이 일정한데 P가 커졌어. 그럼 V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지 일정하지.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반비례가 원래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응? 어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면 그건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해야 되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풀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이제 식을 쉽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압력이 2배가 됐다. 반비례 관계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만약에 압력이 4배가 됐다. 그럼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곱한 값은 어차피 어떻게 돼? 똑같아요. 40이 똑같습니다.
P는 프레셔의 약자고 V는 볼륨의 약자입니다. PV는 일정.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를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PV는 일정.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압력을 증가시켰어. 이렇게. 그럼 당장은 압력이 크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야. 얘네가. 부피가 줄어들 거야. 근데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 충돌레스 증가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늘어.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지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저걸 올려놔도 부피가 안 주는 때가 있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게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쵸? 아무리는 아니어도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프에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렇게 되겠지. 거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팍팍 줄어드는 건 아니지 이제. 근데 이거 하나 할 때 그러면 얘네가 압력이 감소하니까 얘가 막 부딪혀가지고 위로 밀어 올려. 근데 밀어 올리다 보면은 얘네 부피가 어떻게 돼? 얘네 부피가 커졌잖아요. 네. 그럼 압력 감소하잖아. 부피 커지면 압력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는 압력까지는 커지는 거야. 이것도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는 건데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는 건데 외부 압력하고 같아지면 더 이상 작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자,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늘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적어서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커지다가 터지는 거야. 부피는 증가하는 거야. 압력 감소하고 부피 증가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고속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지는데 귀에 원래 그 고막을 사이에 두고 귀가 있으면 고막이 있어요. 그러면 안쪽의 공기랑 바깥쪽 공기랑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바깥의 공기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자꾸 고막을 이렇게 때리니까 약간 고막이 부푸는 거야. 먹먹하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귀 인두관이라고 관이 하나 있어요. 귀에. 여기서 공기가 좀 빠져나와. 그러면은 괜찮아져요. 자,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에 가까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자, 봐봐. 공기방울 내뱉었는데 여기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게 진짜로. 왜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그쵸?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진다. 자, 자동차 압축가스통. 뭐지 이건?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담으려면은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이거고. 자, 과자 봉지 같은 거 산에 올라가도 팽팽해져요. 주변에 압력이 작아지니까. 운동화 밑창에 있는 이제 이 주머니는 이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비행기 안에 페트병. 자, 이건 잘 읽어야 되는데 찌그러졌잖아 오히려. 이거는 높은 고도에서 마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온 거야. 내려오면.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공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가둔 거야. 근데 내려오면은 바깥에 공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찌그러진 거야. 찌그러진 겁니다. 내려오면 압력이 커져서 찌그러진 겁니다.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근데 보일 법칙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선생님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우주에 가면 압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깥에 빈 페트병이 있으면 그냥 터져요? 그쵸. 예. 그 페트병을 이렇게 놔두면 터지죠. 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미라처럼 돼, 미라처럼.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물론 이제 페트병이 이제 못 버티면 터지는 거지. 페트병이 단단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가하는 외부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가 줄어들므로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커지는 거죠. 그 압력이 커지는 거야. 부피가 줄어들어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질 때까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샤를 법칙인데 이거 좀 이따 하고, 자 일단 보일의 법칙 먼저. 시간이 남을까요? 뭐 안 되면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샤를 법칙은 좀 어려워요. 네. 26쪽 여기 주사기에 1기압을 일단 채워 놓은 다음에 50ml 압력이 1.5기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누른 거야. 꼭 누르다 보면 이 압력 게이지에 1.5기압 표시된 거야. 그때 요 부피를 재는 거예요. 2기압일 때 부피 재는 거야. 2.5일 때 부피 재고 3기압일 때 부피 재. 곱해봐. 곱하면은 다 50 나와요.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누를 때네요. 누를 때. 예, 누를 때 일어나는 변화. 주사기 안에 압력 커지고 부피 줄어들고 입자수는 어디 새어나가는 거 아니니까 일정한 거 맞고요. 주사기 안에 기체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이거 틀렸는데 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많아지는 거?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사실 활발해지려면 온도가 증가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안 활발해져도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잘 봐. 얘가 원래 온도가 똑같으면, 여기 온도 일정하다 돼 있죠? 온도가 똑같으면 같은 속도로 와서 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줄어들면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꽝꽝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활발해진 건 아니에요. 활발해질 것 같지만 활발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부피가 줄어들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한 거고, 위 탐구에서 공기 압력이 4기압이면 공기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냐? 곱해가지고 50 나와야 돼. 그러니까 P 곱하기 V가 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기압이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V는 4분의 50이어서 12.55 밀리리터가 나옵니다. PV 값이 50으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서 기체 안의 압력이 작아지고 그럼 풍선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됐지요? 네. 샤를 법칙이 더 어려워서 샤를 법칙은 뭐 다음에 하고 집중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자, 한번 읽어보면, 25도씨 1기압에서 주사기 안에 80ml의 기체가 들어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사기 안에 압력이 4기압으로 높이면 부피는 몇 ml가 되냐.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1 곱하기 80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4기압이 됐죠? 그럼 부피가 얼마냐? 부피는 20 ml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밑에 있는 거는 하고 옆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하시고 1기압에서 부피가 10L인 기체가 있다. 같은 온도에서 기체 부피를 5L로 감소시킨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러니까 부피가 반으로 되려면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반이 되려면 압력은 2배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2기압 되는 거예요. 물론 식 써도 돼요. 첫 번째 1기압일 때 10L였다. 그럼 나중에 이제 5L가 될 때는 압력 얼마냐?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하다. P는 2기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건데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지금 얼마니? 1이죠, 1? 1이죠? 맞아요? 네. 그럼 요것도 압력 곱하기 부피가 1 나와야 돼. 그러면 니은은 얼마야? 2죠, 2. 요거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1 나와야 돼. 5 곱하기 기억했더니 1 나와야 돼. 0.2죠. 5분의 1이니까. 그쵸? 네. 연습 문제 옆에 있는 연습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1기압에서 10L 부피였는데 5기압이 되면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2L.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얘는 압력을 구해야 되네. 원래 밑넓이가 2제곱센티미터인 주사기 피스톤 위에 무게가 20N인 추를 한 개 올려놓았다. 봐봐, 압력이 2제곱센티미터인데 20N짜리 하나 올려놨대요. 그래서 추 하나 올려놨을 때 압력이 10이지 10. 근데 잘 봐, 대기압이 10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는 16 단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10에서 일단 이게 이제 뭐 2기압이라고 해도 되고 20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가 얼마냐면 20N per 제곱센티미터일 때 30ml였던 거예요. 자, 추 한 개를 더 올려놓으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30으로 올라가는 거야. 30으로. 하나당 10이니까. 이해가? 그때 부피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2대 3이니까 2대 3이니까 부피는 20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식을 쓰면 20 곱하기 30은 30 곱하기 V랑 같다. V는 20이죠? (3번) 0도씨 2기압에서 부피가 5L인 기체가 있다. 같은 온도에서 이 기체의 부피가 4배가 되게 하려면 압력은 몇 기압이 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5분의 1이니까 0.5기압. 부피가 4배가 된다라는 거는 압력이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이 기압의 압력이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0.5 기압 맞네요. 25도씨 1기압에서 100ml인 기체가 있다. 요렇게 되고 싶대. 그러니까 1기압에 곱하기 100은 나중에 압력 곱하기 250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러면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P는 5분의 2. 5분의 2 기압이고 0.4 기압. 자, 여기 1 곱하기 60 하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 해야지 60대? 30. 맞죠? 네. 그래서 X는 30ml. 어, 34쪽에 13번까지 할까요? 13번? 그러네요. 8번부터 13번까지. 자, 감압용기고요. 예. 내부 공기를 빼내었다. 부피가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 압력 작아지는 거 맞네요. 예.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압력 작아지고 부피 커진다. 2번. 자, 2기압으로 증가시켰을 때 압력은 나가 큰 거고 기체 입자수는 똑같은 거고 충돌해서 나가 큰 거고 입자 사이 거리도 나가 작은 거고요. 가가 큰 거고요. 부피가 큰 애가 입자 사이 거리가 큰 겁니다. 빠르기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압력 크면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압력 크면 뭔가 칙 하고 빠져나오잖아. 뭐가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빠르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거 아니야. 온도가 똑같으면 운동 빠르기는 똑같은 거고요. 요거 곱한 값이 다 50 나와야 돼. 그 25고 20이면 되겠네, 진짜. 그래서 1번 괜찮고요. 이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제 보일 법칙 맞고 부피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 일정하다. 기체 압력이 커지면 주사기 안에 입자수 증가한다. 그건 아닙니다. 입자수는 일정한 거고요. 자, 11번에 보일 법칙. 이거 보일 법칙이다. 예, 근데 이거는 샤를 법칙이야. 아직 샤를 법칙을 안 배우긴 했는데 달리잖아.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건 확산이니까 상관없고 이거 보일 법칙 맞습니다.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 증가하는 보일 법칙 맞습니다. 자, 보일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겨울철은 이제 샤를 법칙입니다. 예, 4번이고요.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 커지는 거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살표 잘 봐야 되네. 이건 아직 안 풀어도 되는 거네. 이거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살표가 이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야 이게.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풀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